네, 오늘 기초교육과정 세 번째 순서입니다. 대중명품, 메스티지 전략,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 주제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터미 제품에서 주력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콜마 B&H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굉장히 큰 회사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회사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라는 이렇게 두 기관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가기관이잖아요. 또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돈을 투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회사를 만들었냐? 이거 나라가 이렇게 기업을 만드는 것을 국가기관이 이런 거 기업을 만들어도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구소 기업법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법에 의해서 이런 국가기관이 특정한 어떠한 기술을 현금화로 인정을 해줘요. 돈으로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 1호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소 기업법을 제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지금 많은 연구소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매출도 많고 거의 그 회사를 다 합쳤을 때 매출을 이 콜마 비엔에치라는 회사가 거의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애터미를 몰랐을 때는 꼭 이 콜마 B&H에 대한 설명을 꼭 했어야만 됐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콜마 B&H 설명 잘 안 하시죠, 그죠? 저 처음에 판매사하고 그럴 때 애터미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요. 콜마 B&H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이름이 썬바이오텍이었는데 이 콜마 B&H 설명을 하면서 이 좋은 회사의 물건을 파는 곳이 애터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콜마 B&H라는 회사가 정말 지금 여기서 나온 제품들이 우리가 주력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 우리가 연구 독점을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취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 독점으로 그렇게 한 회사로 이렇게 맺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장인순 박사님께서 원자력 연구소 시절에 소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법을 제정하고 많은 이 국가 재산인 이 특허물들이 다 사장되고 없어지고 또 과학자들이 이 기술이 기업에 이전될 때 주식에 신경 쓰느라고 이제 연구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연구 개발했는 것들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연구소 기업법을 제정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서전에 가장 큰 업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연구소 기업법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대학 등 그래서 그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이 원자 연구소가 그죠? 그리고 대학 등등 그래서 뭐 카이스트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본금을 출자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만드는 음, 그런 방식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협력기관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부기관 연구소 여기 나와 있는 뭐 원자 연구원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이렇게 이제 협력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이제 협력 대학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좀 특별히 시간을 좀 쓰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했는 것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모임은 살짝 설명만 하고 지나갈게요.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뉴스가
정말 수십 개나 되죠. 그죠? 이런 뉴스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면요, 약장수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앵커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이런 근거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누군가 계속 해물을 먹어보라고 계속 해도 안 먹던 사람이 이런 뉴스를 한 두세 개를 보고 났더니 먹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시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박옥순 국장님도 계속 안 먹다가 그죠? 뉴스를 보고 나서 안 먹으면 손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알리시면 좋겠고요. 면역력을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에서 국가 국책 프로젝트로 8년 동안 연구 개발했고요. 세금으로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격에 좋은 사물탕을 기반으로 했는 거거든요. 만들어낸 건데 그런 사물탕을 기반으로 하는 한약재 같은 경우 정말 어, 한의원 가서 약을 처음 받으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죠? 근데 그런 해모임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세금으로 연구 개발되었다는 거죠. 8년 동안 그 박사님들 데리고 앉혀놔서 이거 만들으라고 하면 어, 많이 받아야 되겠죠. 가격을. 그래서 면역 기능 개선 개별 인정형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이제 1호로 등록되어 있고요. 아직 면역 기능 개선 2호가 아직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시형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인정을 받은 것은 굉장히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별 인정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대체적으로 이 가격에 만날 수가 없어요. 몇십만 원, 막 70만 원 이렇게 40만 원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사물탕의 기본 원료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귀, 청궁, 이렇게 백작약 주 원료로 만들어졌고요. 이 면역 조절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약재들을 또 많이 첨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약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한약을 이렇게 먹기 좋게 겔로 만들어 놨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독성과 약성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다 나누냐? 원자력 연구원은 빛 에너지 기술로 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99.999%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인해 가지고 독성 없이 한약을 먹을 수가 있고요. 배합 성분이 가장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배합 성분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한약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농약 성분, 또 금속 성분, 그죠? 중금속 이런 것들 같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효과 좋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NK셀이라고 병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직접 바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 이름이 NK셀이에요. 그 세포를 활성화가 안 되면 마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이렇게 숨어서 적군과 안 싸우게 되면 나라가 점령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NK셀이 숨어서 활동을 안 하거나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초반에 침투한 병균에 의해서 크게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NK셀 활성화가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식구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잘 걸리지 않고 이런 일들도 있죠. 그죠?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 생선 이제 개선을 해주는데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 체계의 중심,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인데요. 이게 과도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개선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많은 논문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역 세포의 활성화, 백혈구가 활성화돼야 되겠죠. NK 셀처럼요. NK 셀도 하나의 백혈구의 하나고요. 자, 그래서 드셔야겠습니다. 이 해모임을 우리가 주력 상품으로 했을 때 정말 사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꾸준하게 다른 건강기능식품들 다 같이 먹기 좀 힘드시면 한동안 이 해모임을 좀 집중적으로 드셔보시면서 효과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그런 가족들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좀 꾸준하게 하루에 뭐 한 세 포 정도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면은 가까운 곳에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게 돼요. 내가 먹고 좋은 걸 잘 모른다면 알리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모임을 처음에 효과 같은 거를 제가 나이가 젊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안 봤었는데 음, 어쩌다가 이렇게 해모임을 전달하게 돼서 그분들이 효과를 봤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 해모임을 열심히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여기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좀 꾸준하게 먹어보고 가족들부터 먹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처음에 30호였습니다. 처음에. 왜 그러냐면 회사 규모가 작잖아요. 우리 회사 절대 품질을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도 이 품질보다 좋을 수 없다. 이런 품질을 추구를 하는데 이 제품이 절대 품질이라면 명품처럼 수백만 원, 수십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절대 품질에 또 절대 가격이라는 그런 메스티지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모임을 30호에 팔다가 판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지죠.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고 또 연료 탱크를 많이 놔두고 공장을 키우고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을 더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화 설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때 44%로 줘도 이익금이 그전보다 많더라. 그러면 30호에 계속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가격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어, 판매하는 용량이 많아질수록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포수를 늘려주면서 절대 가격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54포까지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4포가 됐을 때 이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60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이 누구도 용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늘려달라고 어, 요구를 할 생각조차 못 하는 거죠. 어, 이 과자가 봉지가 큰데 안에 내용물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과자가 점점 양이 적어지죠.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가격을 안 낮춘다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낮추기 마련인데 이 애터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그렇게 공정을 개선하면서 심지어는 이 종이곽의 두께까지 줄여가면서 50내포를 60호까지 만들어주게 된 이런 경영진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호 이상 더 용량을 늘려주는 것은 이제 농산물의 가격을 낮출 수도 없고 지금 가격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모든 시장에 물가가 다 올라갔죠. 그 제 장인어른께서 이 목수 일을 하시는데 재료비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해요. 나무값이나 뭐 모든 자재값이 다 2배 이상 올랐대요. 그래서 지금 그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다 비싸잖아요. 그죠? 5억, 6억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분양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렇게 지금 자재값이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그래서 그러면 애터미도 용량을 줄이든지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함에도 지금 정말 잘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는 상황이 어 이제 올 것을 대비해서 54%로 그냥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하지만 경영을 그래도 잘 해주고 있어서 정말 경영진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제품들도 용량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절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닌 거죠. 자, 오늘 화장품과 이브닝 케어 세트라고 피부 관리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앞에 조금 이렇게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음, 소비자만 되려고 해서 여기 들어와서 시간을 쓰진 않잖아요. 그죠? 다 애탐에서 수당을 받고 또 여기서 성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봤던 그 해모임과 어, 화장품, 화장품 중에서도 다른 화장품을 굳이 막 여러 개를 공부할 그런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앱솔루트 하나면 됩니다. 앱솔루트로 해서 정말 100명, 200명을 알려봤을 때 정말 뭐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경우 뭐 스노우 제품, 뭐 더페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왜 200명 중에 한 명 꼴이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그 앰플, 그리고 세럼 이것만 조금 한 주, 1, 2주 정도 늦게 쓰도록 안내해주면 보통 안 맞는다고 말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마테스사의 안정성 이런 거 다 최고 등급이거든요. 전 세계 최고 등급.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것은 기존의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분이나 영양분들이 과도하게 빠르게 침투하게 되면서 피부가 잠깐 놀래서 그런 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앱솔루트 화장품과 이브닝 케어, 뭐 그리고 뭐 선크림 이런 거는 요즘에 필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장을 하는 남자인데 이렇게 조금 약간의 메이크업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저기 그 남성 비비 쓰고요. 그리고 어, 저 새로운 이름이 입에 안 배이네요. 저 그거 톡톡톡 치는 거 분칠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과 선크림 이렇게 하나 묶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상대방에 맞는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화장품과 이브닝 케어가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품들을 놔두고 이 제품에 몰두를 해야 되겠죠. 어, 이러신 분이 있어요. 잠깐만요. 저는 앱솔루트 19만 8천 원인데 전 더페임을 더 잘 전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페임을 그렇게 5종을 전달하는 것보다 앱솔루트 3종을 전달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 그게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너, 로션, 앰플 이렇게 하거나 토너, 로션, 아이크림. 혹시 건조하신 분들은 토너, 로션, 영양크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페임보다 좋다는 거죠. 가격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쓰는 게 더 단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여러 개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 앱솔루트 차라리 골라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서 세 개 정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섯 개 아니더라도 뭐 세 개, 네 개 괜찮다는 거예요. 화장품 또한 많은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애터미 뉴스가 많냐면, 애터미가 참 잘하고 있고 좋아서도 그렇지만, 원자력 연구소 법에 의해서 원자력 연구소가 우리 마을에 뭐 들어온다 이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그런데 겁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이야기지 연구소 같은 경우는 빛에너지 같은 걸로 이렇게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년 두 차례씩 원자력 연구원이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두 차례를 뉴스를 방영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자력 연구원이 너무 잘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애터미에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들이 이 국가기관에서 만든 콜마 비니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주력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또 수출도 너무 잘하죠. 그래서 뉴스가 정말 심심찮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뉴스가 누적되었으니까 수십 개가 있겠죠. 그죠? 그 뉴스들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 자, 펩타이드, 비사보롤, 하르노신, 세라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이 더페임이 아닌 앱솔루트 세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어, 조사를 했는 건데 사장님도 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펩타이드란 여기 밑줄 그어놓은 거 보시면 단백질 없이는 피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펩타이드와 단백질 없이는 피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결이 변하고 예전처럼 탱탱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라는 것과 단백질이 피부, 이 탄력과 주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 매우 비싸더라고요. 자, 비사브롤. 그래서 뭐 프로랄이라고 하는 이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방향제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뛰어난 진정 효과로 피부 자극을 완화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또 여름에는 또 에어컨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죠? 에어컨 바람이 또 안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 데 있어서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르노신은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잖아요. 설탕을 따로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음식 안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설탕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로 되게 안 좋아요. 면역세포도 활성화가 갑자기 안 되게 되고, 백혈구의 활성도가 떨어진대요. 그뿐만 아니라 피부를 손상시키는 그 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카르노신이 항당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화 반응으로 인한 피부 노화 및 콜라겐 손상을 방지해주고요. 피부 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감소 및 탄력 효과가 뛰어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항산 효과가 뛰어난데 그거보다 뛰어난 항산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잘 보시면 이 주름이 있는 곳에 세포가 하나하나씩 사멸을 하거든요. 사멸한다, 세포가 죽는다, 사라진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것이 뭐냐면 항산화예요. 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특별히 주름, 이게 자주 접히는 부분 있죠? 얘는 사멸이 많이 생기는 거죠. 주름이 생겼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피부층들이 사멸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주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카르노신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들은 상당히 고가의 화장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자, 우리 피부 단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돌처럼 되어 있죠. 각질 세포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시멘트가 발려 있죠. 튼튼한 벽이 되는데 여기서 시멘트가 안 발려 있거나 벽돌이 하나하나씩 없어지게 되면 벽이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라마이드의 이제 필요성을 알게 되는데요. 자, 보습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그죠?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고, 제거되지 않고, 이런 피부는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쓰는 것이 좋아요. 이 지질층 쪽에 이렇게 어, 그 도움을 주고요. 또 피부 장벽 강화를 도와줍니다. 강화를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사멸이 아무래도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피부에는 수분을 얼만큼 잘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부 노화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물을 그럼 많이 바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어, 물은 피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물을 하루 종일 얼굴 뿌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계속 미스트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굉장히 지금 현재의 피부를 과거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으로서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앱솔루트를 저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 최초로 장용실상과 이렇게 세종대왕상, NEP 인증까지 이렇게 받았고요. 이게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세종대왕상은 가장 받기 어렵고요. 이런 장영실상 하나 없는 화장품들이 60만 원, 70만 원씩 하는 화장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설화수나 오희 이런 화장품 중에서도 고급 라인이나 이런 거 보면 장영실상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으로 연예인들 써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화장품 업계를 조금 알면 좋은 게요. 화장품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고가 정책이라는 걸 써요. 고가 정책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에 쓰는 거냐면 명품 가방 있죠. 여성분들 좋아하는 그런 메이커들 있죠. 샤넬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더 잘 팔리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모든 대중이 그 가방을 살 수 있다면 아마 정말 부자들은 그 가방을 안 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영실상
이런 받은 제품,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고, 품질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성분도 좋고, 또 이런, 어, 객관적인 상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상도 없는 비싼 화장품은 고가 정책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쌀수록 잘 팔리는 이유는 여성들의 심리를 그 상술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분들이, 어, 내가 이런 걸 쓰는 여자야. 라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의 만족감 때문에 비싼 화장품을 쓰면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럴수록 더 가방이라든지 그런 화장품에 집착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뭐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그냥 살 수도 있지만 꼭 없어도 별로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런 고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고비의 35%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들이. 그래서 애텀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광고비 그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 매장이 있잖아요. 백화점 1층이 제일 비싸죠. 1층에 화장품이 있어요. 그죠? 매장 수수료에 대체적으로 35%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5%를 우리가 수당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기가 되게 화려하죠. 금박 씌우고 용봉 달고 막 난리가 나죠. 그거 갈아서 파우더 만들어서 우리가 바를 거면 뭐 좀 좋아도 괜찮은데 다 쓰고 나면 전부 다 재활용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샘플을 많이 찍어냅니다. 그 샘플을 찍어내서 그 영업 사원이 또 쓰고 또 지인들에게 또 뿌려주고 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막 비싼 거 사면 또 주기도 하고 그죠? 샘플을 만드는 비용이 생산품, 본품을 만드는 비용보다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샘플을 만드는 비용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 개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샘플을 없애버리면 그만큼 본품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터미는 샘플이 없냐 했을 때 사장님들이 쓰던 거를 항상 들고 다니셔서 손등에 발라주셔야 됩니다. 샘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그래서 가격이 더 싼 거야 말해줘봤자 그분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는 상식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화장품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음, 샘플을 안 만드는 게 좋겠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샘플 만들고 19만 8천 원이 갑자기 6만, 28만 이렇게 되면 더 좋나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안 좋죠, 그죠? 그렇게 똑똑하게 경영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은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팅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겟팅 기술은 그 표적 항암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마치 추적기를 따라가서 그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그런 항암제가 2세대 항암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 항암제는 부작용도 많고 한데 이 2세대 화장품, 2세대제 항암제, 표적 항암제, 그것이 효과가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화장품에 이렇게 접목을 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음 세대 화장품, 이전 세대 화장품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크림을 바를 때 주름을 없애고 싶잖아요. 그죠? 거기 타겟팅을 맞춰서 찾아가서 주름을 해결해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화장품이 기능을 한다는 거죠. 미백을 하고 싶은데 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는 거죠. 이 성분이 리간드에 붙어서 립세터에 딱 이렇게 레고가 꽂히듯이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 어디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 이 화장품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더 페임에도 있고 다른 화장품에도 들어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이라면 이 기술은 다 들어있지만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서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고순도 정제 기술. 이 기술은 녹차나 뭐 이렇게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끓는 물에 서서히 끓여내면 시커먼 물이 나와요. 또 알코올로 추출하게 됐을 때도 시꺼먼 물이 나와요. 진한 블랙커피, 에스프레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시커먼 진갈색의 그런 유효 성분들을 화장품에 넣게 되면 색깔이 굉장히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죠? 진한 갈색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넣죠. 조금 넣었더니 색깔이 어때요? 노래지죠. 근데 여성분들 노란 색깔 로션 쓰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란 색깔, 갈색깔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정말 얼굴이 더 어두워져요. 색, 색소 침착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낌상으로도 정말 순백색 하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원자력 연구원에서 뭘 개발하게 됐냐면 고순도 정제 기술,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색깔을 물처럼 맑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색깔과 독성까지 99.999 아까 해모임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무슨 기술이냐고 부르냐면 6-9 기술이라고 해요. 9가 6개가 있다고 해서 100%에 가까운 거의 100%의 제거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품보다 유효 성분을 500배 그 이상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에 피부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그런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거기는 엽록산 독소도 있고요. 냄새는 뭐 나쁘진 않지만 냄새가 안 좋은 그런 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깔이 진하죠. 근데 이것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녹차 화장품,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명품 녹차 화장품이 있거든요. 일본에. 근데 그 녹차 화장품에 500배 이상의 녹차 성분을 집어넣었다고 뉴스에 나와 있어요. 꼭 뉴스를 좀 보시길 바래요. 자, 고순도 정제 기술. 이거 왜 남들이 못 따라할까요? 뭐 특허도 뭐 나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원자력 연구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은 국가기관, 국가가 개입돼서 하지 않으면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을 애터미 화장품에만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품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연예인들 써서 광고에서 고가 정책 써서 그걸 속아서 쓰는 사람들 애터미 화장품을 바꿔주게 됐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긍정적인 이익 또 훨씬 더 좋은 실제로 효과를 보는 화장품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화장품을 전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업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는 거예요. 이 화장품을 알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앱솔루트 꼭 6개 다 알릴 필요 없다고 했고. 그래서 어떤 분들 2개 이렇게 알려도 되고요. 3개 알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화장품 로드샵 가봤는데 정말 그 학생들이 쓰는 기능성 없는 그냥 싸구려 화장품이 3, 4만 원 하더라고요. 로션 한 개. 용량도 별로 안 많은데. 그런 로드샵에 있는 기능 없는 화장품도 로션 토너 한 개 3, 4만 원씩 해요. 근데 지금 이거 제품 이렇게 좋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원료 저렇게 좋은 원료들 들어가 있는데 그죠? 정말 대단해요. 그죠? 프레시 바이오 기술 이거는 그 생허브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식물 화장품 아닌 화장품 취급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식물성 화장품들도 말린 건초를 통해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허브를 썼을 때 난리가 나요. 그 엽록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린 다음에 쓰는데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말렸다면 그 물은 무슨 물일까요? 물은 뭐긴 뭐겠어요. 수돗물 아니면 무슨 뭐 어디서 떠온 물이겠죠. 그죠? 그런데 생허브를 썼을 때는 무슨 물이에요? 그 식물이 고유에 가지고 있던 물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죠? 이 후레쉬 바이오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후레쉬 바이오 기술도 가능한 것이 이 고순도 정제 기술의 이 기술 덕분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생허브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죠? 저 이것만 봐도 지금 가격 5배 가도 기존에 있던 화장품들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라마이드 뭐 이런 거 비싼 거 안 넣어도요. 미세 발효 기술. 또 이것도 정말 이것도 뭐 어떻게 더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근데, 그 피부는요, 벽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시멘트가 발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틈 사이에, 세포 틈 사이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입자 크기가 크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발효를 할수록 분자의 크기가 작아져요.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 된장 먹고 체한 사람 못 봤다.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에게 들었는데요. 된장을 먹고 체하는 일은 잘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된장이랑 뭐 안에 뭐 고기를 넣었는데 고기 먹고 체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된장 먹고 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장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흡수가 쫙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이 화장품의 성분들도 발효를 거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자 크기가 작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화장품, 우리 에센스 세럼, 앰플, 여기에 들어있는 화장품의 입자 크기가 전 세계 모든 화장품들의 입자 크기 중에서 가장 작은 33ml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럽에, 일본에 그렇게 많은, 미국에 그렇게 많은 좋은 화장품들,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화장품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 저렴한 화장품이 세계에서 입자 크기 가장 작을 수 있느냐? 안 믿기시죠? 근데 사실입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저도 안 믿기는데. 저도 그렇게 입자 크기가 우리 거보다 더 큰데 그렇게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게 안 믿기는데요. 그런데 입자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33mm 입자. 자, 그리고 농축 마이크로 복합 캡슐 기술. 다중 나노 액정 캡슐 기술이라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캡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디 작은 성분들이 캡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캡슐이 한 개도 아니에요. 몇 개일까요? 다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 복합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한 겹 들어가고 두 겹 들어가고 세 겹, 피부층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다가 한 겹씩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도 좋고 안에 들어가서 머금고 있는 시간도 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말하기를 500배나 기존 상품보다 유효 성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뻥이 좀 심한 것 같네요. 뉴스에서 나온 거 그대로 말할 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에 나온 거를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 뿐이고요. 저는 제가 현미경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500배나 더 유효 성분을 많이 넣었고 이것을 그래서 효과가 100배가 더 뛰어난 화장품이 개발되었다고 뉴스에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정말 신빙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캡슐이 일반 캡슐이면은 피부의 방어 성분이 인지질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즉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피부 안에 잘 안 들어간다. 아무리 입자가 작아도 피부 안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캡슐을 인지질 유사 구조로 만들었는 거예요. 인지질로 쌓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피부에 닿으니까 같은 성분이다 보니까 피부에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럼, 앰플, 에센스 요 제형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에만 이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크림 제형의 제품들은 겉에 발려 있어야지 효과를 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에게는 이런 기술들이 안 들어가고요. 그런 제형 있죠. 아주 묽은 제형 있죠. 세럼 같은 거, 앰플 같은 거. 그런 제품들의 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율을 굉장히 높이고 유지력, 피부 안에서 작용하는 시간을 극도로 높여줍니다. 그래서 피부 방어막이 유사 구조, 인지질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바르면 사라지는 거죠. 바르다가 이 손바닥으로도 사라지고 얼굴로도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좋은 인식을,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이 애터미 제품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잘 못 믿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자꾸 이게 증발해서 날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뭐,
저기 알코올도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지가 않아요. 다 스며드는 거예요. 이런 성분들은. 그래서 그만큼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빨리 스며들어서 날아갔다고 생각될 정도로 스며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좀 관리가 좀 안 되셨거나 기존 화장품이 이제 식물성 화장품이나 발효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쓰고 계신 분들은 겉은 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피부 안속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앰플이나 세럼 같은 경우 이런 타입의 제품을 어 일주일 정도 6종 세트를 다 전달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2주 정도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은 이런 트러블 같은 거나 이렇게 따끔따끔거리는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고순도 정제 기술은 이렇게 시꺼먼 물을 맑은 물로 이렇게 색도를 개선하는 이런 기술이고요. 여기에서 더불어서 어, 색깔과 색깔에 더불어서 이 냄새와 독성까지 제거합니다. 그래서 독성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냄새가 피부에 보약이라고 동의보감에 적혀 있는 것들 치고 단백질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발효하게 되면 그 고기 썩는 냄새가 나요. 굉장히 이제 지독한 냄새죠. 그거를 이제 피부가 좋다고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냄새 어디서 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내 얼굴이 콧구멍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동의보감에 피부 보약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한약재들이 많아도 화장품에 지금까지도 못 쓰고 있는 이유, 지금 또 개발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은 어디서 했다고요? 원자력 연구원. 거기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때 그 감마선 조사기라고 하는 기계가요. 그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3조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년 전에 제가 정확한 가격을 1조 6천억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제 추측에 2배 정도는 올랐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 기술로 인해서 이제 후레쉬 발효 기술도 가능하게 되고요. 발효 기술도 가능한 겁니다. 발효를 많이 시킬수록 냄새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발효수를 화장수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농축, 마이크로 복합 캡슐 기술 이게 기존에 있던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리포점 이런 기술들 우리 그 이제 약 같은 거 의학계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 있죠. 약 같은 거 이렇게 흡수율 좋은 약들은 이런 마이크로 리포점 공법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요. 한 가격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몇 배 차이가 납니다. 흡수율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술이 기존의 그 고가 화장품들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죠? 그 화장품들 PV가 있냔 말이에요. 그 화장품 쓴다고 해서 그 연예인들처럼 예뻐지냔 말이죠. 그거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피부가 자, 이 피부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피 끝에서 새로운 아기 피부들이 이제 세포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게 이제 점점점 밀려가서 각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진피까지 내려가 주는 게 효과가 좋은 겁니다. 더마 테스트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엑설런트 등급 중에서도 별 5개. 이것은 안정성. 그래서 나한테 이 화장품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철저히 그분의 느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분의 선입견 때문에 찝찝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 어떤 화장품보다도 안정성이 이게 뛰어난데 이거 별 3개도 못 받고요. 엑설런트 등급까지 못 오는 화장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가장 비싼 향수라고 알려져 있는 향수 중에서 3대 향수 중에서 투베로사 향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향이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좀 안 맞다 하시는 분들 격조 높은 이 향이 자기와 안 맞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격조가 낮다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싸니까 한기도 싸겠지라는 선입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좋겠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장 뛰어난 3대 향수의 하나인데, 투베로사 향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없는 향이거든요. 투베로사의 치명적인 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향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수식어가. 자, 이렇게 또 크로스 점검을 통해서 다른 뭐 납 비소라든지 이런 색상, 향취 이런 것들 다 미생물까지 다 검사했는 거예요. CCM 인증도 받았고요. 그래서 CCM 인증 안 받은 제품, 그런 기업도 많은데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걸 받았냔 말이죠. 이것을 좀 자랑하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선입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심사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이런 믿을 수 있는 CCM 마크를 보여주면서 이 마크는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받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에타노는 유지를 지금 들어가서 유지를 했거든요. 한번 유지를 또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선입견이 강하신 분들, 고지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조금 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피부가 아주 눈에 보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재구매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재구매를 만들고 분명한 효과를 보게 해서 소개도 나오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제품까지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이브닝 케어 세트를 정말 잘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셀프 홈 이제 이렇게 스스로 케어를 하는 거 제품이고요. 피부에 관심이 없거나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쓰고 쉽게 만드는 게 또 우리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게 피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선크림이나 뭐 비비나 또 얼굴에 뭐 조금이라도 분칠을 한다 그러면 딥 클렌징은 꼭 써야 되거든요. 제가 과장을 하기 위해서 차라리 폼 클렌징 안 쓰고 비누를 쓸지언정 딥 클렌징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딥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폼 클렌징은 다 잘하세요. 못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잘해요. 그런데 딥클렌징은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팩은 열심히 하시는데 딥클렌징을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부에 가장 큰 개선을 가지고 오는 건 딥클렌징입니다. 화장을 잘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사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모낭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이 징그럽게 생긴 벌레가 모낭 진드기인데요. 좀 비위 약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요 다음에 이제 좀 비위에 좀 안 좋은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요런 것들. 요게 이제 모낭충이에요. 모낭충 확대한 사진인데, 오른쪽 보시면 모낭충이 얼굴입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사장님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모낭충들이 많으면, 속눈썹 이런데 최대 10마리까지 끼어 있대요. 최대 10마리까지. 징그럽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옮겨 다니면서 가는데, 어른들이 아기 볼때기 이렇게 한번 부비잖아요. 바로 아기한테 모낭충 옮겨갑니다. 그렇게 이런 징그러운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자,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이렇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렸어요. 좀 잘 그렸나요? 제가 나름 그래도 미술 전공인데. 보시면, 저기 제 위에 보면 제일 위에 층들이 있죠. 각질층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먼지와 이런 화장들이 이렇게 또 그 위에 얹혀져 있죠. 그리고 이 모공에는 또 기름으로 때가 껴져 있고 각질이 여기 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 모공, 꽉 막힌 모공 안에 이 모낭충들이 뭐 두 마리, 뭐 세 마리, 네 마리, 최대 10마리까지 산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조용히 얌전하게 이렇게 살면 또 괜찮은데 얘네 똥오줌을 쌉니다. 똥오줌, 배설물을 남깁니다.
그 배설물이 벽에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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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겹이 붙어서 석회질이 돼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공의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화장을 하고 화장을 잘 안 지우신 여성분들, 그리고 화장 자체를 토너 로션도 잘 안 바르신 남성분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 클렌징을 통해서 화장과 먼지를 잘 닦아내는 거예요. 기름 성분이잖아요. 화장이, 선크림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먼지 이런 것들 얼마나 유해해요. 그런 것도 다 잘 지워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공에 끼어 있는 것들을 녹여야 되고요. 또 여기서 필링 젤을 했을 때 필링 젤이 이 안에 있는 석회질을 조금씩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실제로 이제 좁아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화장했을 때 그 발림성도 달라요. 그냥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팩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비비 바르실 때 이게 막 뜨는 느낌을 가진다. 그거는 각질이 많이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화장이 잘 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이 싹싹 잘 먹을 때는 그것은 이제 피부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부를 막 다 때타올로 문지르거나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극이 심할수록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포 사멸이 더 빨리 일어나거든요. 거칠게 대하면. 자, 디클렌징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요, 제 손등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짜면 됩니다. 요만큼. 요 정도로 짜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렇게 좀 충분하게 짜면 좋아요. 충분하게. 좀 많이 짜시면 좋아요. 그렇게 처음에 얼굴에 바르게 되면요. 두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크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하얗게. 어, 그 상태에서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조금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때 화장을 좀 지운다고 생각하고 살살 좀 손에 힘을 빼고 좀 하시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오일처럼 변합니다. 제 오른쪽 사진. 오일처럼 변했을 때 롤링감이 좋아요. 굉장히 미끌미끌거리거든요. 오일로 변하고 나면. 그때 마사지를 하셔야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자극 없이 마사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사지 기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마사지를 했을 때 노폐물이 순환이 잘 되죠. 그죠? 그래서 마사지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손을 많이 댈수록 피부가 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로 변했을 때 굉장히 좋은 오일로 마사지를 해야 돼요. 안 좋은 오일, 얼굴에 바르면 안 되는 오일로 마사지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피지선이 망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제가 얼굴이 여드름이 완전 범벅이었던 사진 다들 보셨죠? 제가 애터미 초반에 얼굴이 이 생피부를 보기 힘들 정도로 여드름이 가득 찼어요. 엄청 심했어요. 막 고름도 많이 나고 그런 심각한 피부였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좀 어떤가요? 좀 이렇게 괜찮죠? 그죠? 나쁜 편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효과를 본 이 디클렌징인 것 같아요. 필링젤, 피로팩, 폼클렌징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는데요. 디클렌징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일로 변했을 때 하시면 되고요. 좀 난 부지런하다. 난 피부를 정말 잘 가꾸고 싶다. 전 이런 생각 가진 게 좋은 게요. 사업이 피부가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피부 좋아도 얼굴에 이렇게 분칠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특히 얼굴에 이렇게 화장 안 하고 화장품을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굴도 안 가꾸는 사람이 어떻게 화장품을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포기하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화장을 지운다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하실 때 마사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거나 피곤할 때는 그냥 첫 번째 화장 지운 그 오일로 그냥 마사지 하거든요. 크게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중요한 게, 휴지로 닦아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찍어서 이제 닦으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미온수로 물 세안하시는 게 더 좋아요. 물과 기름이 만났을 때, 이렇게 세안을 했을 때요, 피지 제거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물 세안으로 이렇게 계속 해주셔서 그 세안을 하시는 동안 굉장히 피지선 개선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씻겨?
기름이 안 씻겨져요. 근데 그 기름이 쌀뜨물처럼 뽀얘지거든요. 그 물 가지고 계속 씻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물로 세안을 해서 얼굴에 디클렌징기가 많이 없어질 때까지 물 세안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폼 클렌징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세안 그 얼굴에 디클렌징기가 한참 남았는데 거기다가 폼 클렌징 하고 그러면 이게 다음날 하기가 싫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막 기름기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폼 클렌징 하고 좀 별로입니다. 느낌이. 그래서 물 세안으로 충분히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폼 클렌징 하시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폼 클렌징 같은 건 특별히 제가 말씀 안 드릴 건데 이 폼 클렌징을 얼굴에 좀 도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양치를 하거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모낭충들이 기어 나오거든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폼 클렌징에. 그래서 폼 클렌징 하도 뭐 순한 거 뭐 내라고 해서 소비자들 그래서 순한 것도 나오고 뭐 알칼리성도 나오고 그런데요. 이게 약산성 정도는 돼야 모낭충을 잡거든요. 그 모낭충 잡으려고 뭐 얼굴에 식초를 뿌리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약산성 정도의 제품이고요. 저는 다른 모든 폼 클렌징을 다 두고 저는 이 폼 클렌징을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안 능력이 일단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낭충이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이 모공 밖으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도포해놓고 좀 양치 좀 하시거나 뭐 그렇게 좀 막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모낭충이 기어 나오는 시간이 이제 생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폼 클렌징을 또, 잘 안 써보신 분들도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폼 클렌징은 우리께 안에 수분 성분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마이드하고 이게 고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물을 얼굴에 충분히 되어 있고 손에도 물기가 많을 때 폼을 이제 파달 정도 크기로 좀 넉넉하게 짜서 쓰시는 거예요. 손에도 물기도 별로 없고 얼굴에도 물기 없고 특히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데 이 폼 클렌징 이렇게 문질러 얼굴 딱 대면요 거품이 안 나요. 아무리 솔리드 상태라도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어, 얼굴에 기름기가 없을 때 이제 좀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디클렌징을 다 제거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있을 때 해야 거품이 엄청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고농축 솔리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안에 수분기를 쫙 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폼크림 쓰시다가 우리 거 쓰시면 이 물기가 없으면 이게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물기를 좀 충분하게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폼크렌징 거품이 안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혹시 디클렌징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폼크렌징 맞대요. F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물어봤더니 기존의 폼클렌징은 안에 수분기가 많은 거죠. 그만큼 물 태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좀 충분히 쓰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속눈썹 안에 이렇게 어, 모낭충들의 엉덩이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폼 클렌징 써야겠죠. 자, 딥클렌징 이렇게 딥클렌징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피부 박피하고 싶은 분들 있죠. 한 겹 벗겨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연속 3번 해보세요. 정말 저는 할 때 3번 하거든요. 할 때 3번. 피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짜시면 되거든요. 좀 충분하게 짜야 돼요. 한 5분 정도 발라놔야 되거든요. 5분 정도 발라놓고 가만히 얼굴 보고 있지 말고 뭐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주방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5분 정도 발라놓으면 이게 마르잖아요. 마른 상태에서 롤링하면 안 돼요. 자극이 생겨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각질 제거제는 스크럽제잖아요. 안에 아주 미세한 알갱이가 있는 건데 이게 문지를 넣었을 때 사포질을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각질을 제거하면 세포 그 사멸이 더 빨라져요. 피부가 더 빨리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필링제 같은 경우는 발라놓고 이 화학 작용을 통해서 각질만을 녹여요. 각질만을. 그래서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이렇게 롤링을 해서 털어주면 돼요. 롤링할 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발려져 있을 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잘 알아주세요.
문지를 때 효과 보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그런 각질 제거제고요. 우리는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넉넉하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서 얼굴에 피해지를 바싹 말랐다. 그러면 조금 더 짜서 자극이 없도록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속 3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털어내고 또 한 번 바르고 또 털어내고 합니다. 아주 한두 번 정도 지나가요. 손에 힘을 빼고 그렇게 해서 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상태에서 뭐 좀 문질렀다 그러면 한 3번째 할 때 이런 데 따가워요. 이런 데 돌출된 부분 있죠. 코 끝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문질러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문지르면 안 됩니다. 피부는 이렇게 디클렌징 오일 같은 거 아닌 이상 문지르면 피부가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링 젤은 문질러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발려져 있는 동안 각질만 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 이제 얼굴입니다. 이상수 국장 굉장히 때가 많고 더럽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때가 아니고요. 이 성분이 때를 녹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혹시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게 다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녹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각질이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그림 그려놓은 거 기억하시면 그 이제 필링 젤이 이 몽 안에 어느 정도 스며들었을 때 석회질이 좀 녹여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했을 때는 그 석회질을 녹이기 힘들어요. 그 겉에 있는 각질만 녹이는 거지. 그래서 2번, 3번 정도 했을 때, 특히 3번째 정도 됐을 때, 이 각질 안쪽에, 음, 그 모낭충의 똥오줌들이 석회질로 굳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거면 3번 연속 하는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해도 다음날 이 화장품 바를 때 그 발림성이 다릅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피로브 팩은 불필요한 이런 그 솜털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쫙 뜯어내는 거거든요. 바르고 나서 마른 다음에 쫙 뜯어내는 건데, 그 안에 피지도 다 뽑혀 있고요. 솜털 같은 것도 이렇게 뽑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화장이 굉장히 안 뜨고 잘 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여성이구나. 이 남성은 굉장히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네. 그런 분이 이걸 알렸을 때 쓰겠죠, 그죠? 근데 비비도 안 바르고 남성분 특히 비비 선크림조차 안 바르고 애터미 하면요 화장품 그 관련된 피부 관련된 것들 다 포기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이미지를 주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 여성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노 메이크업이나 뭐 그렇게 해서 다니면 애터미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필 오브 마스크 팩은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바르시면 돼요. 이 정도 두께로 바르는데 이거를 누군가를 바르게 해주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하실 때 너무 두껍게 바르면 그 다음에 바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두껍게 바르면 매출도 앞으로 많이 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두껍게 바르시려고 하는데 두껍게 바른다고 효과가 더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바르셔야 되고요. 요 콧볼 옆에 요런 움푹 파인데 이게 깊게 두껍게 진하게 발려 있으면요. 쫙 다 떼고 나면 여기 콧볼 옆에만 딱 남거든요. 여기 피지가 제일 많은데 그게 눅눅하게 덜 마르면 피지가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중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요 정도 피부가 살짝 비칠 정도의 두께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요 턱 끝에서 떼는 게 좀 밑으로 위로 떼야 피지가 잘 뽑힙니다. 그래서 밑에 손잡이를 한 개 만드세요. 살짝 두껍게 만들면 돼요. 살짝 두껍게 손잡이를 살짝 들고 쫙 위로 떼면은 쫙 뽑힙니다. 여기서 더욱 강력하게 피지를 뽑고 싶다 그러면 화장품 가게 같은 데 가면 이게 파우더 팔거든요. 파우더. 그런 파우더를 한 스푼 살짝 뿌리면 이게 엄청 뻑뻑해지면서 정말 강력한 그런 피지 뽑는 팩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파우더를 안 쓰고 뭐 감자전분 이런 거 써도 되지만 저는 그 스피루리나 이렇게 쓰거든요. 스피루리나 썼을 때도 이게 점성이 더 강력해져서 피지가 더 잘 뽑힙니다. 그래서 각질도 뜯겨져 나가고요. 또 이렇게 피지도 뽑혀 나가기 때문에 화장이 잘 됩니다. 화장도 잘 되고 굉장히 어, 좋은 피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화장품, 그리고 관리 세트, 이렇게 피부 관리 세트를 받고요. 알리실 때 패키지로 화장품과 이브닝 케어랑 선크림이나 이런 거, 이렇게 같이 좀 전달하는 것을 습관화하시면은 사업이 더 잘 됩니다. 습관화. 이렇게 패키지로 파는 것을 좀 노력해 보세요.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갈게요. 일단 좋은 CEO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뭐 개껌이란다. 이게 개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제품들마다 각 PV가 다 다르죠. 그죠? PV가 각 제품마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PV가 더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의 그 밑에 있는 그런 PV들을 우리가 어, 수당으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사장님들께서 한 20가지 정도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이 밑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수당이 꾸준하게 반복돼서 나오겠죠. 그죠? 한 달에 뭐 10만, 20만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0명 정도 이렇게 애용자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정말 만약에 내가 인생을 잘 못 살아서 아는 사람이 정말 없다. 정말 내가 여기 내 동네가 아니라서 연고지가 아니라서 정말 아는 사람이 없다. 인맥이 없다. 자, 이제부터 생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더라도 10명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 그냥 10명 안 만들면 암살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데요. 누가 내 자녀들 납치해서 죽인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10명 못 만드냐는 거죠. 10명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문제는 10명은 만들어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10명 안 만드는 건데 10명을 만들면 성공한다고 믿으세요. 10명은. 10명의 애용자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고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10명에서 소개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요. 음, 이렇게 누구나 좌우로 만듭니다. 어, 그래서 왼쪽에 5명, 우측에 5명 애용자 만들면 그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아서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